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대형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좁은 틈새로 차를 세우고 내릴 때 옆 차에 문이 닿을까봐 조심스럽게 손바닥으로 문 모서리를 감싸 쥐고 내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혹은 새 차를 뽑았을 때 문짝에 붙어있는 파란색 스펀지를 떼기 아까워 수개월 동안 그대로 달고 다닌 적도 있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이 사소한 행동들이 한국을 처음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거대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지독할 정도의 배려심을 그들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서 길거리에 주차하는 현지인들을 보면 그야말로 기겁을 하게 됩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아예 풀어두고 앞뒤 차의 범퍼를 사정없이 쾅쾅 들이받으며 억지로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흠집 한 개도 용납하지 않는 한국의 주차장과 범퍼가 찌그러질 때까지 부딪히는 유럽의 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세계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늘은 유럽인들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한국의 경이로운 주차 인프라와 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시민의식을 떠먹여드리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자동차 범퍼는 아주 작은 흠집만 나도 즉시 정비소에 입고하여 완벽하게 복원해야 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외관 부품입니다. 주차장에서 누군가 내 차 범퍼에 흠집을 냈다면 블랙박스를 샅샅이 뒤지고 방범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며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하지만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 같은 유럽의 유서 깊은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의 깐깐한 상식을 산산조각 내는 아주 기괴한 장면을 도로 위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도로변에 빽빽하게 평행 주차를 할 때 앞뒤 차의 범퍼를 자신의 차로 사정없이 밀어내며 억지로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이른바 범퍼 키스가 아주 일상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광경을 본 한국인들은 남의 차를 부수고 도망가는 뺑소니 범죄 현장으로 착각해 경찰에 신고하려 들기도 하죠. 도대체 왜 이들은 남의 귀한 재산을 쿵쿵 들이받으며 주차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운전 습관이 터프하다는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역사적, 물리적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유럽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마차가 다니던 비좁은 돌길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자동차라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수백만 대씩 쏟아져 나올 것을 애초에 단 한 평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도시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문화재 보호법이 국가 차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멀쩡한 건물을 함부로 부수고 지상 주차장을 만들거나 땅을 깊게 파서 첨단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차를 댈 곳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로폭마저 숨이 막힐 듯이 비좁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차를 밀어내서라도 내 차를 우겨 넣는 거친 생존 방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사회적 합의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극도로 열악한 주차 환경 때문에 유럽에서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아주 독특한 주차 규칙이 탄생했습니다. 좁은 틈새에 평행 주차를 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 즉 주차 브레이크를 아예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툭 빼두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아주 당연한 매너입니다. 누군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내 차를 밀어야 할 때 언제든 부드럽게 밀려날 수 있도록 일부러 차를 굴러가게 만들어 두는 것이죠. 만약 한국에서 언덕길이 아닌 평지에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두고 낯선 사람이 내 차를 마음대로 밀게 둔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나 엄청난 비난을 받겠지만 이들에게는 이것이 부족한 공간을 서로 나눠 쓰는 아주 합리적인 양보이자 배려인 셈입니다. 실제로 유럽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80% 이상이 여전히 클러치를 밟는 수동기어 차량인 이유도 이 범퍼키스 주차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토매틱 기어 차량은 시동을 끄고 주차 기어를 넣으면 바퀴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밖에서 차를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앞뒤 차가 억지로 밀다가는 변속기 내부가 완전히 박살나고 맙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기어를 아주 쉽게 중립으로 빼둘 수 있는 수동 기어를 21세기가 된 지금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선호하는 문화가 굳건하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유럽인들에게 자동차 범퍼는 미관을 뽐내기 위한 예쁜 장식품이 아닙니다.
단어의 원래 뜻 그대로 1차적인 소모품이자 차체 엔진과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찌그러지라고 만들어 놓은 소모성 충격 흡수 장치일 뿐입니다. 실제로 유럽 거리를 걷다 보면 앞뒤 범퍼가 온전하게 멀쩡한 차를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 정도입니다. 도색이 벗겨지는 것은 기본이고 범퍼가 아예 반으로 갈라져 테이프를 층층 감고 다니거나 심하게 찌그러진 채로 몇 년을 아무렇지 않게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주차 중에 발생한 범퍼의 가벼운 긁힘이나 찌그러짐은 보험 처리를 해주지도 않고 경찰을 불러도 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범퍼는 원래 부딪히라고 있는 것인데 왜 남의 소중한 시간을 뺏느냐는 황당한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한 프랑스 네티즌은 한국의 길거리를 보고 자동차 범퍼에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흠집 하나만 나도 얼굴을 붉히며 큰일이 나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운전하기가 극도로 긴장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차를 애지중지하는 세심한 모습이 그들 눈에는 오히려 강박증처럼 기이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차가 망가질 때까지 부딪혀도 쿨하게 넘어가며 굴러가기만 하면 탄다는 유럽인들의 낡은 실용주의와 1mm의 흠집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완벽주의는 이렇듯 자동차를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완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인의 차에 흠집을 내는 것에 극도로 예민한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 좁은 국토에서 그 수많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유지하며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독특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바로 한국인 특유의 압도적인 세차 문화와 자산 관리 방식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유럽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도로는 방금 공장을 빠져나온 거대한 신차 전시장과도 같습니다. 길거리를 굴러다니는 출고된 지 10년이 지난 자동차들조차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리는 광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한국의 도로 풍경은 그 자체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대한 미스테리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 항상 깨끗한 비결을 궁금해하던 외국인들은 주말 밤마다 한국의 셀프 세차장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차가 더러워지면 주유소에 딸린 자동기계에 차를 대충 밀어넣고 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환경 규제가 엄격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집 앞마당이나 길거리에서 개인적으로 세차를 하는 행위 자체가 수질 오염을 이유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죠. 상업용 세차장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는 비를 맞으면 맞는 대로 흙먼지가 묻으면 묻는 대로 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세차는 단순히 차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노동이 아닙니다. 주말 야간이 되면 거대한 LED 조명이 켜진 세차장 구역마다 개인용 고압수 건과 각종 전용 케미컬 제품을 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노우폼을 뿌려 묵은 때를 불리고 최고급 극세사 타월로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아낸 뒤 고가의 유리막 코팅제나 왁스를 정성스럽게 덧바르는 과정은 무려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이어집니다. 실내 역시 진공청소기로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가죽 전용 클리너로 시트를 닦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가꾸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도로의 차들은 전부 새 차처럼 깨끗해서 자신의 차가 더러우면 마치 샤워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것처럼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인들을 이토록 자동차 관리에 진심이 되도록 만든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국의 압도적인 경제 성장 속도와 독특한 사회적 심리가 아주 치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자동차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1가구 2차량 시대가 열렸지만 자동차를 귀하고 값비싼 자산으로 대하는 윗세대의 심리가 지금까지 고스란히 내려온 것입니다. 자동차를 단순히 짐을 싣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철제 도구로 여기는 유럽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에게 자동차는 곧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성실함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명함입니다.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거래처 미팅을 가거나 지인을 만나는 것을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자기관리의 영역인 셈이죠.
자동차의 상태가 곧 차주의 성격을 대변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현실적인 경제적 이유도 강력하게 한몫을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중고차 거래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타다가 되팔 때 엔진이나 변속기의 상태만큼이나 겉면의 도장 상태와 문콕 여부가 중고차 가격을 결정하는 아주 치명적인 감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cm의 작은 긁힘 하나에도 수십만 원의 가격이 깎이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결국 내 차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고 흠집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타는 행위는 단순히 보기에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중한 자산의 금전적 가치를 방어해내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제활동인 것입니다. 세차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내 차를 아끼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엄격한 기준은 타인의 자동차를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길가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자동차 역시 그 누군가가 주말밤을 지새우며 땀 흘려 닦아놓은 귀하고 비싼 자산이라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주차장에서 문을 열 때 옆차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손바닥을 대고 틈새로 조심스럽게 내리는 정중한 매너가 국민적인 상식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친 범퍼 키스가 난무하는 유럽의 거리와 완벽한 광택을 자랑하는 한국의 주차장은 결국 자동차를 대하는 경제적 인식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에서부터 완벽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내 몸처럼 아끼고 보호하려는 한국인들의 굳건한 의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지하 주차장 인프라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이들이 왜 한국의 주차장을 보고 기겁하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 같은 유서 깊은 도시들은 땅을 조금만 깊게 파내려가도 수천 년 전 로마 시대의 고대 유적이나 중세시대 건물 터가 쉴 새 없이 튀어나옵니다. 굴착기 삼날에 벽돌 조각 하나라도 걸리는 순간 건설공사는 그날로 전면 중단되고 수년 동안 까다로운 문화재 발굴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에 대규모 지하 주차장 시설을 새로 짓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운 좋게 기존에 만들어진 낡은 공영 주차장을 찾더라도 진입로가 기형적으로 비좁아 차량 측면이 긁히기 일쑤이고 내부는 빛이 들지 않아 음침하며 방범 카메라조차 부족해 차량 털이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보안마저 극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도심 공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 밑으로 끝없이 넓게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주차장을 처음 마주한 외국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고 입을 다물지 못하죠. 한국의 건설사들은 단단한 화강암 반을 뚫고 지하 4층을 넘어 심지어 지하 5층이나 6층 깊이까지 끝없이 땅을 파고 내려가는 고도의 토목 기술을 일상적으로 구현해냅니다. 아파트 수십 개 동이 하나로 연결해 수천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를 창조해내는 토목공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내부 공간의 쾌적함 역시 남다릅니다. 차를 세우는 바닥에는 두꺼운 에폭시 도료가 빈틈없이 깔끔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자동차의 외관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주고 타이어와 바닥이 마찰할 때 생기는 소음을 부드럽게 줄여주는 아주 과학적인 기능을 수행하죠. 천장에는 눈부시게 밝은 LED 조명이 넓은 공간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어진 한국의 주차장 조명은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레이더로 감지해 이동 경로를 따라 불빛이 자동으로 켜지는 지능형 에너지 절감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외국인들의 눈에는 마치 첨단 과학 연구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곳곳에 설치된 대형 환기팬이 매연을 실시간으로 밖으로 배출해 지하 특유의 답답함마저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요소는 천장마다 빽빽하게 달려있는 인공지능 주차 유도 센서들입니다. 수천 대의 차가 꽉 들어찬 주말 대형마트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빈자리를 찾기 위해 매연을 마시며 빙빙 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천장에 달린 초음파 유도 램프가 주차 공간의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빈자리는 초록색 불빛으로, 가득 찬 자리는 빨간색 불빛으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안내해주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나 장애인 전용 구역은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세밀하게 구분해주는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종이 승차권을 뽑던 아날로그 방식을 버리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1초 만에 차단기를 열어주는 시스템도 기본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내 차가 주차된 정확한 위치까지 3차원 지도로 안내해주고 요금까지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기술력 앞에서는 자동차 종주국을 자처하는 유럽인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죠. 거대한 안반을 뚫어낸 토목 기술과 초고속 정보통신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이 압도적인 인프라를 직접 경험한 한 서양 네티즌은 한국의 지하 주차장은 마치 완벽하게 제어되고 통제된 거대한 지하 방공호 같다며 깊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 거대하고 쾌적한 지하 도시를 사고나 범죄 없이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촘촘한 디지털 보안 시스템과 타인을 존중하는 한국 특유의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닫힌 공간에서 어떻게 이런 완벽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지 외국인들은 항상 궁금해하죠.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사각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압도적인 감시 인프라에 있습니다. 한국의 주차장 천장에는 고화질 CCTV망이 말 그대로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진입부터 주차 그리고 출차까지 모든 동선이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를 거쳐 중앙 통제실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 주차장만의 진짜 무서운 보안망은 바로 수백 대의 자동차 안에서 밤새도록 붉게 반짝이는 블랙박스 불빛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보급률만큼이나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블랙박스 장착률인데 무려 90% 이상의 차량이 전후방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달고 있습니다. 주차 중에도 충격이나 움직임을 감지해 스스로 녹화하는 이 작은 기계들은 그 자체로 해킹이 불가능한 수백 개의 이동식 방범 카메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블랙박스 설치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아예 불법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가더라도 목격자가 없으면 범인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가는 이른바 물피도주 범죄가 사실상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주차장 자체의 CCTV는 물론이고 피해 차량 양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이웃들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총동원되어 범인의 도주 경로를 1분 단위로 추적해냅니다. 내 차를 긁고 도망간 사람을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이웃들의 암묵적인 연대와 완벽한 디지털 통제망이 결합된 철통 같은 요새인 셈이죠. 한 서양 네티즌은 한국의 주차장은 수천 개의 눈동자가 사방을 지켜보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훔치기 어렵고 범죄를 저지르기 불가능한 장소라고 혀를 내두르며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결점의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한국인 특유의 정교하고 따뜻한 배려 문화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웁니다. 시스템이 철저하게 감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차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재산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도덕적 규칙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외국인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거의 모든 자동차의 앞유리에 운전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번호를 차에 남겨두는 일을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중 주차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 언제든 나에게 연락을 하라는 아주 강력한 책임감의 표현으로 번호를 남겨둡니다. 만약 실수를 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즉시 책임을 지겠다는 투명한 신뢰 사회가 구축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특히 공간이 부족해 이중 주차를 해야만 할 때 기어를 중립으로 빼두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밀고 나갈 수 있게 배려하는 모습은 한국만의 아주 고차원적인 양보 방식입니다. 앞서 유럽인들이 평행 주차를 할 때 범퍼를 밀기 위해 기어를 빼두는 것과는 그 근본적인 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은 좁은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 남의 차를 무력으로 밀어내는 이기적인 목적이라면 한국의 이중주차 중립기어는 내가 늦게 와서 길을 막았으니 당신이 나갈 때 내 차를 조심스럽게 밀고 빠져나가라는 철저한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차를 밀다가 흠집이 날까봐 조심스러워할 타인을 위해 큼지막하게 개인 전화번호를 남겨
내가 즉시 달려내려가겠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한국인의 훌륭한 정서가 비좁은 주차 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만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열악하고 어두운 주차 공간에서 서로의 낡은 범퍼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첨단 주차장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통제된 경이로운 신세계입니다. 해외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나 여행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주차장 사진과 실제 렌터카를 몰아본 여행객들의 경험담이 공유될 때마다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하죠. 자동차를 그저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소모품으로 방치하지 않고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 속에서 타인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묵묵히 찾아낸 한국의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눈높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나라를 넘어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거대한 시스템으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프라 경쟁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감과 충격을 주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